은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한 번씩 막 미친 듯이 크게 터져요. 진짜 무섭게 오르거든요. 이 상승의 트리거는 금에서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처럼 비트코인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게 40배가 좀 넘게 올라야 적절한 은의 가격이 되지 않나. 은은요, 금과 함께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자산이에요. 그래서 은이 사실 이제는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공학에서 가장 필수재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처럼 뭐 5G다, 인공지능이다, 뭐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 가까워진 지금은 더욱더 고도화된 그런 기술의 집약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은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은은 주얼리나 혹은 그런 산업재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은은 돈으로서,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인 역사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과 은 가격을 겹쳐서 보면 그냥 금 오를 때 은 따라 오르고 금 떨어질 때 따라 내려가요. 그래서 은은 마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처럼 비트코인을 따라가지만 비트코인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약간 변동성이 좀 더 높은 자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값이 오른 것보다 은의 상승률이 조금 더 크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은의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은의 잠재적인 포텐셜이 훨씬 더 크다. 금보다 훨씬 더 크다. 은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이 금은비라는 차트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과 은은 둘 다 돈으로서 쓰였고 지구상에 되게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원전 3200년부터 지금까지 이 금은비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이 시대에도 금은비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쭉쭉쭉 와서 뭐 고대 로마, 뭐 그리고 이제 뭐 1980년, 2000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금은비의 평균치는 대략 한 1대 10에서 1대 1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금 한 개당 은 15개가 같은 가치였다는 거예요, 항상. 예. 근데 이상하게 1980년 이후부터 유독 금은비가 이렇게나 많이 벌어졌어요. 금 한 개면 은을 84개나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큼,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은이 금에 비해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는 언젠가 다시 저는 역사적 평균치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980년부터 이 금은비가 이 정도로 많이 벌어지니까 은이 뭔가 너무 흔해진 거 아니냐, 아니면 예전보다 은이 잘 안 쓰여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은이 딱히 매장량이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수요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바로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인데, 은이 잠재적 포텐셜이 강한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은에 대한 미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은 조사기관인 실버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보고서 자료인데요. 지금 은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이제 표시해서 보면, 은의 공급이 2022년 1015에서 2023년 1010, 그리고 2024년 이렇게 점점 줄고 있어요. 은의 공급은 점점 줄고 있다 이거죠. 은의 산업 수요 쪽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이 전기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는데 점점 더 지금 시대가 고도화되고 인공지능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은이 많이 쓰인다고. 산업 수요가 매해 지금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매해 수요량은 막 10%씩 늘어요. 진짜 미친 듯이 폭증합니다. 여기에 더 얹어서 지금 기후위기다 뭐다 하면서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친환경 발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은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전기차에서도 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은의 수요가 정말 폭증할 모든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수요가 이미 사상 최고치를 매년 돌파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 내후년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인공지능이 여기서 끝일까? 앞으로 기술 발전이 멈출까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다시피, 은의 사용량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줄어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이제 밑에 마켓 밸런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얼마나 은이 부족하냐, 올해 은이 얼마나 부족했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2021년부터 이제 마이너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요. 예, 은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그 부산물로서 많이 채취가 되기도 하고 재활용으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은의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줄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은비로 봤을 때 은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 수요 곡선의 경제학에서 배웠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다. 둘 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데 그거에 비해서 은 가격이 아직 너무나도 저평가됐고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뭐 금의 사이클이 뭐 4년에서 5년이 더 지속된다라고 볼 때 원래 은은 금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은 좀 더 특수하게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 모두 은의 엄청나게 큰 그런 잠재적 포텐셜을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은이라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 가격을 따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적 특성으로 지금 막 수요가 이렇게 막 증가하고 지금 요거를 보시면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 중에 한 곳이 이제 런던 금시장이거든요. 여기서도 은 재고가 미친 듯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맥스라고 하는 거래소에서도 지금 은의 재고가 미친 듯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인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도 은의 재고가 미친 듯이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이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큰 포텐셜이 터지지 않은 건 은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일단 금에 있다라는 거예요. 금이 터지면 그 다음에 은이 따라가는데 그 은이 따라가면서 이러한 그 호재들이 가격에 더 큰 반영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그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극단적인 저평가인 주식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 저평가가 끝나질 않는다. 그거는 상승 모멘텀의 트리거가 터지고 나서 이 저평가가 해소될 때 와,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저평가였네? 라고 생각하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은은 저평가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상승의 트리거는 금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금의 상승 모멘텀은 4년에서 5년 정도 더 지속될 거고 그때가 가장 피크일 테니까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은이 상승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금에 비해 변동성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금이 뭐 5배 오른다 그러면은 뭐 은은 뭐 10배가 오르고 이제 이런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금 가격이 이제 23,000불 정도를 가려면 8배 정도 상승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은은 뭐 한 15배 이 정도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 얹어서 지금은 조금 더 특수한 게 아까 이 보여드렸던 금은비 이게 만약에 이 트리거로 인해서 다시 과거의 평균치인 1대 뭐 15, 1대 20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은 가격은 1,350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이 한 30불 정도가 되니까 한 40배는 올라야 40배가 좀 넘게 올라야 이제 적절한 은의 가격이 되지 않나. 물론 진짜 그 정도까지 될진 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론상 가능하다. 네, 은도 이제 만약에 실물을 산다라고 한다면 실버바나 실버코인의 형태로 투자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실버바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은방에서 사도 되고 아니면 이제 좀 부가세적인 부분을 절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들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부가세도 절세되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비실물 이제 금융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마땅히 뽑을 게 많진 않아요. 그냥 그나마 그냥 ETF가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이 ETF로 투자하면 근데 은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번 오를 때 진짜 무섭게 오르거든요. 막 1970년대는 은 가격이 30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뭐 은 가격이 10배가 넘게 올라요. 예, 적게 오를 때는 막 11배, 많게 오를 때는 막 32배가 상승할 만큼 포텐셜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사실 이 배당 소득세를 내는 게 조금 그렇게 수익의 뭐 15.4%나 22%를 내는 게 조금 많이 뼈 아플 수는 있다. 그래도 뭐 방법은 없다. 금 같은 경우에 뭐 한 10돈짜리 뭐 팔찌를 한다라고 한다면 10돈은 그 금 가격만 했을 때 한 대략 450만 원 정도, 뭐 한 부가세까지 하면 500만 원 정도가 돼요. 500만 원에 드는 공이 뭐 예를 들면은 한 5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500만 원에 5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공임이 이 전체 가격에서 공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게 될 손실도 1%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은은 똑같은 무게가 가격이 80분의 1 가격입니다. 이게 금은비 보셨잖아요. 가격이 8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퍼센테이지도 공인비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만큼 나중에 팔 때 보게 되는 손실도 커진다. 그래서 은만큼은 액세서리 형태로 투자하는 건 정말 지양하셔야 된다. 차라리 투자 목적이라면 실버바나 실버코인 이런 투자형 제품을 구매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혀 금과 은에 대한 그런 아직 확신의 정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금만 투자하는 걸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은이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심한데 이제 알트코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변동성이 너무 무섭잖아요. 물론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금이 워낙 변동성이 낮아서 근데 은도 변동성이 되게 큰 편입니다. 금에 비해서 은의 변동성이 되게 큰 편이고 그리고 또 은이 특징이 이게 금은 이제 좀 약간 그래도 가격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은은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한 번씩 막 미친 듯이 크게 터져요. 그래서 되게 지루합니다. 이 구간이 되게 지루하고 그 지루한 구간 동안 막 금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때도 막 은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내가 제대로 투자한 게 맞을까? 아 양배를 그놈 말 듣고 내가 뭐 은 샀는데 아 내가 거기에 홀린 건가 막 이런 정말 온갖 그 생각들이 다 들면서 사실은 투자에 확신이 없는데 은 투자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투자에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금만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어느 정도 저의 이야기도 듣고 다른 이제 투자 전문가분들 이제 그런 경제학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5대5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다. 그리고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은 100%를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정말 금과 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 모든 포트폴리오는 다 은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은은 한 가지 문제가 경제 위기가 오면 가격이 반토막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그때 유독 좀 많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5대5를 말씀드리는 게 저도 지금 투자 비율이 7대3까지 떨어졌거든요.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면 금의 비중을 좀 높여놓는 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비싸진 금으로 더 싸진 은을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니까 금을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눠놓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금 뭐 23,000불, 뭐 은 뭐 30배 막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여기에 꽂히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보다 제가 더 본질적으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지금은 금과 은이 오를 거니까 금과 은에 투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는 시기이고 화폐가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피처로 금과 은을 반드시 대략 10% 정도라도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실물을 산다라고 할 때는 정말 제가 운영하는 스테커스라는 곳에서는 이제 부가세도 없이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위탁 중개 거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면 실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